인류가 만든 건축물 중 유일하게 딸에서도 보인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낭만적인 거짓말을 믿어왔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사실 지구의 윤곽조차 흐릿했다고 증언한 뒤에야 환상은 깨졌죠. 하지만 만리장성을 둘러싼 진짜 공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지도상에 그어진 붉은 선, 총 길이 21,196km. 서울과 부산을 26번이나 왕복해야 하는 이 미친 거리는 단순한 성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의 표면에 새겨진 거대한 흉터이자 수백만 명의 피로 반죽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험준한 산등성이에 돌을 쌓아 올렸을까요? 이 벽 안에는 늙지 않기를 바랐던 황제의 광기와 집에 돌아가고 싶었던 백성들의 처절한 통곡이 시멘트처럼 굳어 있습니다. 오늘 화려한 관광지 사진 뒤에 숨겨진 만리장성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계 바늘을 기원전 22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건설한 진시황. 천하를 발 아래 둔 그에게도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공포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방 초원의 지배자 흉노였습니다. 바람처럼 나타나 약탈하고 정규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그들의 기동력 앞에 거대 제국 진나라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진시황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물리적인 선을 그어버리겠다. 그는 장군 몽염에게 30만 대군을 주어 북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기존 전국시대 국가들연, 조, 진이 각기 쌓았던 북방의 성벽들을 하나로 잇는 대공사를 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만리장성의 비극적인 시작입니다. 당시의 공사는 현대의 토목기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중장비 하나 없이 오직 인간의 근육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와 끝없는 사막을 가로지르며 흙을 시루떡처럼 얇게 펴서 다지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는 판축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돌처럼 단단해져 창칼을 튕겨낼 만큼 견고했지만 그 과정은 지옥이었습니다. 역사적 통계에 따르면 당시 장성 축조에 동원된 인력은 군인, 죄수, 농민을 합쳐 약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진나라 전체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전 국민의 5%에 달하는 노동력이 이 벽에 매달린 셈입니다. 식량 보급조차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쌀 한 가마니를 전방으로 보내기 위해 운송 과정에서 192가마니를 소비했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입니다. 극한의 추위와 기압과로 쓰러진 인부는 그대로 성벽의 체험돌이 되었습니다. 진시황에게 이 장성은 제국의 영혼을 약속하는 방패였지만 백성들에게는 뼈와 살을 갈아 넣어 만든 저주였습니다. 황제의 권력욕이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초기 만리장성은 그 잔혹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통계와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만 명의 인부들,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으며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민간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길러라. 남자로 태어나 장성 축조에 끌려가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참혹한 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슬픈 이야기가 바로 맹강녀의 전설입니다.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교과서적인 역사 기록보다 더 생생하게 당시의 고통을 증언합니다. 이야기는 결혼 첫날 밤에 시작됩니다. 행복한 꿈을 꾸기도 전 남편 범기량은 군관들에게 끌려가 북쪽 공사 현장으로 사라집니다. 소식이 끊긴 지 수년, 맹강녀는 남편에게 입힐 겨울옷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혈혈단신으로 걸어 만리장성 아래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서 성벽 어딘가에 묻혔어. 동료 인부의 무심한 한마디, 시신조차 찾을 수 없다는 절망 앞에 그녀는 성벽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밤낮을 이어진 그 피울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갑자기 천둥소리와 함께 수백 리에 달하는 성벽의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서 거짓말처럼 남편의 육골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설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읽어야 합니다. 튼튼해야 할 성벽이 여인의 울음소리에 무너졌다는 설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진시황의 폭정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백성들의 원망과 한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민중의 경고였습니다. 만리장성의 벽돌 사이사이에는 흙과 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강녀로 대변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뼈가 접착제가 되어 그 거대한 벽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만리장성을 일컬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자 가장 긴 눈물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여행사 팜플렛이나 TV에서 보는 그 위풍당당한 만리장성의 모습, 사실은 거대한 착시입니다. 진시황이 쌓았던 흙벽은 세월에 깎여 대부분 사라졌고 지금 우리 눈앞에 서 있는 견고한 벽돌 성벽은 그로부터 1500년 뒤인 명나라 때 완성된 것입니다. 몽골 제국원 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낸 명나라는 그들이 다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군을 걸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흙 대신 단단한 벽돌과 석회를 사용했고 감시탑과 봉화대를 촘촘히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한 농담을 던집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방패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몽골의 정복자 칭기즈칸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그것을 지키는 병사들의 용기보다 높을 수 없다. 실제로 몽골 기병대는 굳이 힘들게 성벽을 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주어 문을 열거나 성벽이 없는 곳으로 우회해서 들어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건은 명나라의 멸망 순간입니다. 명나라를 무너뜨린 만주족 청나라는 성벽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천하제일관이라 불리던 요충지 산해관을 지키던 명나라 장수 오삼계가 스스로 성문을 활짝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 적인 반란군 이자성을 막기 위해 오삼계는 적국인 청나라 군대를 집안으로 들여버린 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철옹성도 사람의 마음 하나를 막지 못해 허무하게 뚫려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만리장성은 못은 그 자체였습니다. 명나라는 이 벽을 쌓는데 국가 예산의 막대한 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혹한 세금을 거뒀고 이에 분노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랑캐를 막으려다 백성을 굶겨 죽이고 그 결과 내부에서 무너진 제국,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방패가 역설적으로 제국의 숨통을 끊는 흉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리장성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서늘한 교훈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군사적으로는 뚫려버린 방패, 경제적으로는 나라를 거덜낸 애물단지. 그렇다면 만리장성은 그저 실패한 역사에 불과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방어선은 무너졌을지언정 이 거대한 벽은 수천 년 동안 중화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심리적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벽 안쪽은 문명, 바깥쪽은 야만이라는 이분법을 돌로 새겨넣음으로써 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시황이 꿈꿨던 영원한 제국은 권력이 아니라 이 성벽이라는 상징을 통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리장성 사진을 볼 때 그저 웅장한 풍경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황제의 끝없는 욕망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갈려나간 민초들의 피와 땀이, 그리고 끝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이 말이죠. 만리장성은 단순한 돌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집념과 가장 잔혹한 광기가 반죽되어 굳어진 인류 역사의 거대한 자화상입니다. 지금까지 돌 하나의 사연 하나, 벽돌 한 장의 역사 한 줄을 읽어드리는 스토리텔러였습니다.